안녕하세요. 제가 조사하던 주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못하는 영어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놀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면 당장 나오는 주제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비유에 대한 영상인데요. 제목 거꾸로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네요. 당신이 몰랐던 비유의 비밀 11가지. 비유가 돈이다. 비유만 잘해도 인생이 풀린다. 세상에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비유라는 단어를 몰라도 뭔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잘하면 좋은 것도 알겠고요. 그냥 제목은 대충 짓고 조회수 40을 감수하겠습니다. 이제 비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상의 토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씨, 당신이 아는 식당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방문한다고 말했는데 전체 손님에 비하면 아주 작은 비중이니 비합리적인 결정이 아닌가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식당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씨, 이게 선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계 존치 선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셈인데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어떤 선거보다 내 표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당신이 두 선거 모두가 의미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청중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보통 사람이 1초 만에 훌륭히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이면 대충 그거랑 그건 다르단다 라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일반인이면 이미 진행된 대본만큼도 못하긴 하는데요. 최대한 잘해봐야 실제 선거에서는 국민 주권에 따라 표값이 얼마든 간에 투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정도로 대답하겠죠. 그러면 뭔가 토론에서 발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겠지만 실은 하나도 밀린 게 없는데요. 진짜 그거랑 그게 다르니까요. 이 씨는 다양한 간악한 전술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 씨가 이 씨의 가계 존치 선거 표값이 껌값이라고 했고 그게 당연히 사실인데 이 씨는 더 껌인 실제 선거를 들고 나와서 가계 존치 선거 표값은 뭔가 정상인 것처럼 만들었고요. 둘째로 둘 다 껌값이니까 둘 다 의미였다고 말해버리기에는 만일 연예인이나 정치인 TV 토론이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얻어맞고 선거철 광고 출연을 못하게 되겠죠. 실제로 보통 선거 반대론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게 옳은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사상검증 당하고 불이익 당할 위험을 감수하기는 좀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을 짜는 것 자체가 전술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최 씨는 가계 존치 선거가 진짜 선거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두 선거 모두 부정하느냐 둘 다 인정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텐데요. 애초에 그건 선거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죽어버리렴 하면 되는데 그러면 뭔가 보는 사람들이 졌다고 생각하겠지만요. 그것도 전술입니다. 이처럼 비유의 첫 번째 기능은 소피스트, 혹세무민 쓰레기들이 여론을 호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곧바로 빠르게 넘어가서 비유의 두 번째 기능은 오개념을 감수하고 상대방에게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만일 설명하는 대상과 내가 빗댄 것이 같은 것이라면 단어가 비유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게 되겠죠. 모든 비유는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빗대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끼리는 최대한 피하고 무지한 자들에게 전문가님이 시혜를 베푸실 때에는 부득이하게 등장하게 되겠죠. 대중이 볼 것을 전제하지 않은 문서에는 비유는 전혀 없고 가정으로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조도를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사된 표면만 우리가 볼 수 있다. 광원이 우리 뒤에 있고 시 안에 표면이 없다고 가정하면 또는 표면이 빛을 완전히 흡수하였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어둠만을 볼 수 있다. 아직도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것 같은데요. 비유가 좀 더 명예로워지는 쓰임새는 없을까요? 비유의 세 번째 기능은 문학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예시를 좀 들어봐야 할 텐데 사실 저는 비유를 못 알아듣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하면 어디 문학평론 비스무리한 거 보니까 그 시점에서 정말로 나룻배가 된 걸로 봐야 한다는데 슬픔은 가니역에 코스모스로 핀다는데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쓴 소설에는 비유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노래 번역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면 번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이런 문학적인 쓰임 때문에 첫 번째 악용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작용하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는 것이죠. 중학교 때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을 봤었는데요. 감정에 장애가 있어서 논리로만 상대의 말을 판단할 수 있는 환자가 나왔는데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언어는 수학과 같아서 완전히 논리적이게만 써도 상관이 없는데요. 오히려 상대방이 말을 오해하기 어려워지는 부수입이 생기죠. 하지만 감정장애인이 언어 생활에 장애를 겪을 정도로 우리는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타인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현실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저는 보통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만을 생각하죠. 그래도 굳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문명, 종교, 예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정 탓에 잘못 생각하고 결혼하면 신세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정은 종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건가요? 종이 안정적으로 번식해 나가는 게
좋은 일인가요?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살 의미를 잃어버리는데 그러면 그것도 감정 탓이니 여전히 개인에게 불리한가요? 만일 내가 종교인이라면 감정 덕분에 종교가 생긴 거니 좋은 건가요? 답을 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생각할 의미도 별로 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 감정적인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감정을 이용할 때 아주 요긴한 비유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유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수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